안녕하세요. 22세기 해적입니다. 오늘 IPO 시간에 소개를 해드릴 회사는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은 음악 스트리밍 회사입니다. 한국어로 말하면은 멜론이라든지 아니면은 플로우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IPO를 한 지 조금 시간이 됐어요. 정확하게는 2018년 4월 3일 날 IPO를 한 회사인데요. IPO를 한 지 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회사는 이 회사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가장 높았던 매우 성공적으로 IPO를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이 현재 재정 상태와 그리고 이 앞으로의 회사의 성장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스위스에 위치한 음악 스트리밍 및 미디어 서비스 회사인데요. 디지털 음악 및 팟캐스트를 구독자 한해서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비구독자의 경우에는 광고를 포함을 해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창립 일자로는 2006년 4월달이고요. 이 회사는 스톡홀름, 스웨덴에 위치를 한 회사입니다. 창업자로는 데니엘 에크 그리고 마틴 로렌존이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창업자가 스톡홀름에서 스포티파이를 창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의 통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월간 이용자가 2억 8,6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프리미엄 구독자는 이것의 절반 정도 가량의 수준인 1억 3천만 명이 이 스포티파이 플랫폼을 돈을 내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에서 전체 중에 36%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월 평균 사용자의 사용 시간은 무려 25시간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포티파이를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한 명당 월 평균 사용 시간이 25시간 정도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용자 중에 전체 중에 44%가 거의 매일 이 스포티파이를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사용 가능한 트랙으로는 무려 5천만 트랙이나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트리밍의 1회 가치가 0.006 불에서 0.0084불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즉 우리가 고객으로서 이 스포티파이 음악을 한 번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한 번 음악을 듣게 될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가치가 0.006에서 0.0084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로서 우리가 월간 사용료를 내지만 실제로 우리가 더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그것에 대한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1회당 스트리밍 가치가 이 음악을 듣게 되는 아티스트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포스트 말론이라고 하는 아티스트 의 음악이 무려 65억 번이나 스트리밍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현재 79개 국가에서 이 스포티파이 웹사이트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서는 미국의 애플 뮤직의 구독자 수를 추월을 했다고도 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체 중에 스포티파이가 2019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35%에 달하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음악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로는 애플 뮤직입니다. 애플 뮤직의 경우에는 19%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뮤직이 그 다음으로 높은데 아마존 뮤직의 경우에 15%, 텐센트의 경우에는 11%, 유튜브의 경우에는 6%를 차지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스포티파이의 경우에는 전체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이 3분의 1 수준인 35%나 된다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포티파이의 사용자 수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 또 한 가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사용자들의 나이에 대한 건데요. 30대 미만과 30대 이상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스포티파이의 경우에는 이 두 번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스포티파이의 전체 사용자 중에서 30대 미만의 사용자 수가 39%나 되고 그 반면에 30대 이상의 경우에는 스포티파이 사용자 수가 1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 밀레니엄 세대의 젊은 층의 사용자 수가 스포티파이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도라라고 하는 음악 스트리밍 회사의 경우에는 30대 미만과 30대 이상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존 뮤직의 경우에는 재밌는 사실이 30대 이상의 사용자 수가 30대 미만보다 더 높은 18%나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스포티파이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회사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다니엘 그리고 마틴이라고 하는 이 두 창업자가 스톡홀름에서 스포티파이를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다니엘과 마틴이라고 하는 이 창업자 두 명 모두 다 창업에 있어서 이전에 경험이 있던 사람들인데요. 스타돌이라고 하는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을 한 창업자들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 명은 트레이드 더블러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경영자로서 한번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고 나서 그 경험을 토대로 이 스포티파이 회사를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창업을 하고 나서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영국에서 무료 서비스를 공개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11년도 7월 달에 미국에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창업을 하고 나서 5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요. 이때 신규 사용자에 한해서 6개월 무료 무제한 음악 스트리밍을 제공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2년 1월 달부터는 무제한에서 하루 10시간으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 3월 달부터는 광고를 포함한 무제한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제한으로 사용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10시간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는 광고를 포함한 무제한으로 바꿨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사용을 하면서 이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웹사이트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편리함을 느끼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광고를 포함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돈을 지출을 하게끔 유도를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2016년도에는 스웨덴 정부에다가 회사가 더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대적으로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는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대형 광고판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을 함으로써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스포티파이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회사 이름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2017년도 2월 달에는 미국 맨하탄에 사무실을 개장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11월 달에 아랍 국가를 포함한 13개 지역에 진출하였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0개국 이상에서 지금 현재 스포티파이 플랫폼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스포티파이가 인수를 했던 회사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스포티파이가 인수를 했던 회사들로는 튜니고, 더 에코네스트, 사운드웨이브, 프리액트, 소널틱, 사운드 베터를 포함한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무려 19개나 되는 회사들을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인수한 회사들을 간략하게 알아봤었는데요. 이 회사들은 전부 다 스포티파이와 비슷한 음악 스트리밍 회사의 산업으로서 이 스포티파이가 더 크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경쟁자들을 인수를 함으로써 그 몸집을 불려왔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스포티파이 파트너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스포티파이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뮤직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었고 이 당시에 PS3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PS4, 지금 현재 시점에서 PS5에 이 스포티파이 음악이 함께 파트너십을 맺어서 음악이 플레이가 될 수 있도록 협업 관계를 맺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South by Southwest라고 하는 이 SXSW 컨퍼런스와도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미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음악 페스티벌이자 그와 동시에 스타트업 페스티벌이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2017년도 10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고요. 2018년도 2월 달에는 디스코드라고 하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15년도 4월 달에 훌루라고 하는 웹사이트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기도 하는데 이 훌루라고 하는 회사는 넷플릭스와 비슷한 비디오 스트리밍 회사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었는데 2020년도 5월 달에 가장 최근에는 ESPN,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중계 미디어 회사인데요. 이 ESPN과 스포티파이가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스포티파이가 받았던 펀딩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먼저 펀딩을 받았던 거는 2011년 6월 달에 100밀리언 달러를 투자를 받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정확하게 투자를 받았는지 제가 정보를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투자를 받았던 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인베스트먼트 뱅크 투자은행 회사인데요. 2012년 11월 달에 100밀리언 달러를 골드만삭스로부터 투자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2014년도 11월 달에 블리스라든지 아니면 그룹페 아놀트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스포티파이가 펀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6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골드만삭스로부터 526밀리언 달러를 투자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17년도 12월 달에 중국 회사인 텐센트로부터 투자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스포티파이의 IPO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가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에 가장 큰 IPO 중에 하나인데요. 이 회사가 IPO를 했던 시작 가격이 132불에 측정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132불에 측정을 받고 나서 실제 IPO 오픈날 가격은 169.90불로 무려 시작 가격부터 28%가량 상승한 가격에 거래가 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하루 마감 가격은 조금 하락을 한 149.6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시작 가격부터 약 13%가량 상승한 가격에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 IPO 마감 시가총액이 26.6빌리언 달러로 한국 돈으로는 29조 원에 달했었다고 합니다. 스포티파이가 물론 IPO를 성공적으로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상승한 상황이지만 사실 이 회사 역시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문제들, 이슈들이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이슈는 아티스트들이라든지 아니면 음악 제작자 및 미디어에 대한 지속 불가능한 보상 방법에 대해서 매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는 앨범 판매당 고정 가격을 지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CD나 아니면 앨범을 판매하게 되면은 이 판매한 것에 대해서 고정 가격을 돈을 받았다고 이윤을 창출했다고 보면요. 지금 현재 이 스포티파이의 경우에는 스포티파이의 시장 점유율에 따라 로열티를 총 수익의 70%를 권리 보유자에게 분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즉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로열티 중에 70%를 권리 보유자에게 지불을 하고 나서 이 권리 보유자가 70%의 수익을 얻게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개별 계약에 따라서 아티스트들에게 수익을 지불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아티스트들이 음악을 CD를 발매를 하고 나서 판매를 한 것만큼 수익을 얻었지만 지금은 스포티파이의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얻게 되는 수익의 70%를 권리 보유자가 얻게 되고 이 권리 보유자는 다시 한 번 더 아티스트들에게 개별 계약에 따라서 수익을 나누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티스트들이 얻게 되는 수익이 그 전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줄어들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서는 바로 애플과 지금 현재 스포티파이가 대립 관계에 있다는 건데요. 2015년도에 스포티파이가 애플 어플리케이션에서 어플을 다운받은 구독자들에게 어플리케이션을 지우고 나서 스포티파이 자체 웹사이트에서 새로운 구독을 시작을 하도록 촉구를 하는 이메일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스포티파이 어플리케이션은 아이튠스나 애플에서부터 다운을 받았었는데 스포티파이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지우고 자신의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구독을 하도록 캠페인을 했는데요. 이렇게 캠페인을 벌인 이유가 바로 애플 스토어를 통해서 결제를 한 구독자에 대해서 30% 거래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애플을 통해서 스포티파이를 결제를 하게 되면요. 구독자에 대해서 30% 거래 수수료를 스포티파이가 애플에다가 지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포티파이의 경우에는 30% 거래 수수료를 피하고 싶었고 이 피하기 위해서 바로 구독자들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제작을 한 자체 웹사이트에서 구독을 하도록 이메일을 보내게 된 건데요. 이에 대해서 결국 스포티파이는 어플리케이션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퇴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스포티파이 어플리케이션을 아이튠에서 다운을 못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후에 스포티파이는 애플과
구글이 시장을 장악을 하고 특권 지위를 남용한다고 유럽연합에 편지를 제출하기도 했고요. 이 고소로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2017년 말까지 불공정 경쟁 관행을 다루는 법안 준비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으로서는 2019년도 스포티파이가 애플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법정 소송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현재까지도 스포티파이를 앱스토어에서 아이튠즈에서 지금 현재 찾을 수 없는 상태인데요. 제가 스포티파이라고 아이튠즈에서 검색을 하니까 스포티파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스포티파이가 어떻게 보면은 매출은 늘어났을 수 있지만 애플 아이튠즈나 아니면 앱스토어에서 이 스포티파이를 어플리케이션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지금 현재 노출이 되지 않는 문제가, 이슈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성, 그리고 성장성, 주가 분석을 한번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이 회사가 제공을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아티스트와 대중을 연결을 해주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프리미엄이 아니라 프리미엄 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프리미엄, 그러니까 공짜와 프리미엄을 합친 프리미엄이냐면요. 부분 유료화 모델로 운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 서비스의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추가 기능의 경우에는 유료 구독을 함으로써 이렇게 무료와 유료가 합쳐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포티파이의 서비스는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무료와 유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료의 경우에는 광고를 제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유료의 경우에는 구독자들 한해서 광고를 없애고 음악을 계속 재생을 시켜서 방해를 받지 않고 노래를 들을 수 있는데요. 또 다른 기능으로서는 모바일 듣기에 있어서 스포티파이를 무료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이 스포티파이를 사용을 하는데 제한을 받습니다. 반면에 유료 구독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가능하고요.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음향의 품질에 있습니다. 무료 구독자들의 경우에는 160kB를 들을 수 있고요. 유료 구독자의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품질의 320kB의 음향 품질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프라인 듣기인데요.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반드시 인터넷이 있어야지만 노래를 들을 수 있고요. 반면에 유료 서비스 사용자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인터넷이 없더라도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유료와 무료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수익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익 구조의 경우에는 먼저는 무료 서비스 이용료인데요. 무료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광고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도 매우 다양한 광고를 가지고 있는데요. 총 10개나 되는 광고 종류를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브랜드 모먼트라고 해서 헬스장 플레이리스트가 재생될 시에는 운동복 관련 광고가 재생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폰서 세션이라고 해서 음악 재생을 할 경우에 핸드폰 스크린에 특정 브랜드 로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디오 광고라고 해서 15분에 한 번씩 30초 단위로 오디오 광고가 재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료 서비스 이용 고객의 경우에는 광고를 포함을 해서 음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얻게 되는 스포티파이의 수익은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스포티파이가 얻게 되는 수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 구독자에 한해서 한 달에 9.99불에 수익을 얻게 되고요. 또 다른 서비스 이용료는 바로 패밀리라고 해서 이 패밀리는 이 구독자 한해서 총 6명이 이 패밀리 구독을 할 수 있는데 이 패밀리 구독자로부터 14.99달러를 월간 수익률을 얻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얻었던 수익에 대해서 전체 매출 중에서 91%는 구독자로부터 나오게 되고요. 그 중에서 아주 극소수인 9%만이 광고 수익에 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얻게 되는 매출 전체 중에 30%만 스포티파이가 가지게 되고 나머지 70%는 말씀드렸다시피 음악 권리 보유자라든지 아니면 아티스트들에다가 지불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구독하게 되는 수익의 전체가 91%고 나머지 수익은 9%가 광고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100% 구독과 광고로부터 나오게 되는 매출의 30%만 스포티파이가 얻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회사의 재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손익계산서인데요. 손익계산서는 제가 야후 파이낸스에서 찾을 수 있었고 연간 손익계산서 그리고 그 외 재무제표들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거는 전년도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는 총 매출이 전년도 대비 약 17%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영업 비용이라고 해서 Operating Expense가 전년도 대비 플러스 29%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당기순이익인데요.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213%나 하락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18만 6천이었던 반면에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58만 1천까지 당기순이익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이유는 바로 매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영업 비용이 전년도 대비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차대조표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총자산, 토탈 에셋이라고 하는데요. 총자산이 전년도 대비 플러스 18%가량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총부채 역시 토탈 라이빌리티라고 하는데 전년도 대비 플러스 38%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차대조표의 상황이 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총 자본이 상승을 했는데 총 자본이 상승한 이유는 바로 부채가 그만큼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본 역시 상승을 했다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빚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토탈 뎁트라고 해서 이 회사가 스포티파이가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나타내는 건데 총 빚이 전년도보다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7%가량 하락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62만 2천이었는데 올해는 57만 7천까지 하락을 했다고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현금 흐름표인데요. 영업 현금 흐름이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55%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이 스포티파이가 영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이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거의 절반가량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투자 현금 흐름이었는데요. 투자 현금 흐름 역시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70%가량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자금 조달 현금 흐름, Financing Cash Flow라고 하는데 자금 조달 현금 흐름이 전년도 대비 240%나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 회사가 Issuance of Debt라고 해서 전년도 대비 부채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이 회사가 다른 부채들을 좀 더 늘렸기 때문에 이렇게 자금 조달 현금 흐름이 상승을 했다고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해서 결국 이 회사가 영업을 하고 나서 남게 되는 그 연도 마지막 현금 보유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현금 보유량이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59%가량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회사가 매출이 크게 하락을 했고 매출은 상승을 했지만 비용이 크게 상승을 했고 이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현금 흐름 역시 하락을 했고 결국에는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이 전년도 대비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이 회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속한 산업인 음악 스트리밍 산업에 대해서 제가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 CAGR이라고 해서 연간 성장률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음악 스트리밍 연간 성장률은 9.7%
라고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스포티파이가 속한 스포티파이의 월간 사용자와 구독자의 상승률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월간 사용자와 구독자를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MAU의 경우에는 월간 사용자입니다. 월간 사용자가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그와 동시에 구독자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스포티파이 그리고 애플 뮤직의 구독자 수를 확인을 하는 거였는데요. 보시면은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스포티파이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애플 뮤직입니다. 보시면은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스포티파이와 애플 뮤직 모두 다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는데 2015년도 대비 지금 현재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구독자 수가 애플과 스포티파이가 더 격차가 많이 벌어졌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스포티파이의 경우에는 108 밀리언 구독자가 있었고요. 그 반면에 애플 뮤직의 구독자 수는 60밀리언 구독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스포티파이의 구독자가 점점 더 애플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전 세계 스포티파이 프리미엄 구독자 수입니다. 보시면은 2015년부터 2020년도 3분기까지의 전 세계 스포티파이 프리미엄 구독자 수인데요. 구독자 수가 처음에는 18에 달했지만 지금 마지막으로 보는 2020년도 3분기에 들어서는 144 밀리언에 달하는 구독자가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을 토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스포티파이가 속한 산업인 음악 스트리밍 산업의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9.4%나 되고 스포티파이 역시 그의 부흥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리미엄 가입자 수가 연간 성장률이 27%나 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제가 루터스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찾은 조사에 따르면은 2020년도 10월 29일자로 프리미엄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연간 프리미엄 구독자 수, 포브스가 발표를 한 연간 프리미엄 구독자 수인데요. 보시면은 구독자 수가 성장률이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그래프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구독자 수가 상승을 했지만 지금 포브스에서 발표를 한 연간 프리미엄 구독자 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그래프가 성장률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016년부터 2016년도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그 성장률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상승을 했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2016년도 말부터 2017년도까지 그 이후 말부터는 2020년도까지 그 성장률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 전년도 대비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매출 성장률이었는데요. 매출 성장률 역시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조금 상승을 했지만 지금 2021년을 넘어서 2020년도까지는 스포티파이의 매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포브스가 매출 성장률과 그리고 구독자 성장률이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를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바로 스포티파이를 제외를 한 애플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마존 뮤직 서비스가 점점 성장이 더 가세해지고 시장에 대한 파이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스포티파이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글로벌 음악 구독자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스포티파이의 경우에는 2018년도 전체
구독자 시장 점유율이 36%에 달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는 이것에 비해서 약 4% 하락을 한 32%에 불과를 했는데요. 그의 반면에 애플 뮤직의 경우에는 2018년도 19%에 달했지만 2020년도에는 18%로 약 1%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그의 반면에 아마존이라든지 텐센트, 유튜브 뮤직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는 시장 점유율이 12%나 8%, 3%에 달했지만 2020년도에는 그거보다 크게 상승을 한 14%부터 11%, 유튜브 뮤직의 경우에는 약 2배가량 상승을 한 6%나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스포티파이가 애플 뮤직, 아마존, 텐센트 유튜버들과 계속 경쟁 관계에 있고 구독자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는 이유 한해서 바로 매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회사가 속한 재무 비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재무 비율에 대해서는 유동 비율과 주가 수익률, 주가 매출 비율, 주가 순자산 비율과 부채 비율로 통해서 한번 재무 비율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동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유동 비율이 1에서 2 사이였을 때 건전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스포티파이의 유동 비율이 지금 현재 0.82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PE 레이쇼의 경우는 지금 현재 스포티파이가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PS 레이쇼라고 해서 매출 대비 주가를 나타내는 건데 매출 대비 주가가 6.79배 높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순자산 대비 주가가 19.27배 높다는 걸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부채가 자본 대비 21배나 높다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회사의 재무 비율을 다른 회사들과 비교를 하고 싶은데요. 이 스포티파이가 속한 산업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로 인터넷 콘텐츠 산업인데요. 보시면은 인터넷 콘텐츠 산업 안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거를 1부터 10으로 나타내는 건데 가장 높은 걸로는 구글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페이스북, 네 번째로는 에어비앤비, 다섯 번째는 스냅챗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보시면은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스포티파이의 경우에는 인터넷 콘텐츠 산업에서 9번째로 높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인터넷 콘텐츠 산업에 속한 회사들 중에 어떠한 회사들과 재무 비율을 나누어 볼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하다가 여기 있는 회사들이 아니라 제가 오늘 비교를 하고 싶은 회사들은 바로 애플과 아마존인데요. 그 이유는 애플과 아마존 이 두 회사 모두 뮤직 스트리밍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스포티파이의 뮤직 스트리밍 플랫폼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애플과 아마존의 주요 산업이 뮤직 스트리밍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포티파이를 한번 이 애플과 아마존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유동 비율인데요. 유동 비율의 경우에는 아마존 그리고 애플이 1.16과 1.05로 어떻게 보면은 스포티파이에 비해서 더 건전한 상태라고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PE 레이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애플이 36.43, 아마존의 경우에는 50.48로 이 세 가지 회사들 중에서만 비교를 했을 때는 PE 레이쇼가 가장 낮은 애플이 가장 건전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PS 레이쇼인데요. PS 레이쇼는 아마존이 4.43으로 가장 낮기 때문에 매출 대비 주가가 가장 저렴한 거라고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PB 레이쇼, 자산 대비 주가를 나타내는 건데 이 경우에는 아마존이 17.99로 가장 낮기 때문에 건전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부채 대비 자본인데요. 이것은 스포티파이가 21.67로 가장 낮기 때문에 건전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애플과 아마존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굉장히 상당히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재무 비율을 보았을 때 물론 당연히 애플과 아마존의 주요 산업 플랫폼이 뮤직 스트리밍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두 회사 모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회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스포티파이의 주가가 PS 레이쇼만 보았을 때 6.79로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뎁 투 에퀴티 레이쇼의 경우에는 자본이 부채 대비 그렇게
낮은 건 아니라고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문제점은 바로 스포티파이의 지금 현재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고, 비용을 절감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단기 순이익이 계속 마이너스이게 되고, 수익을 내지 못했을 때는 주식이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스포티파이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회사의 차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스포티파이의 지금 현재 주식 거래 가격은 284불인데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021년 4월 24일 기준으로 현재 주식 가격이 284불입니다. 보시면은 주가가 가장 낮았을 때는 103불에 거래가 됐었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100불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고,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고,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는 바로 올해 2021년도 3월 달인데요. 이때 3월 달에 주가가 387불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한 284불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284불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에 곧 있으면 4월 말에 지금 현재 이 회사의 분기 보고서가 출간이 됩니다. 만약에 분기 보고서에서 이 회사가 이윤을 창출을 하지 못하고 그 전년도 대비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주가가 더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 지지선 가격인 230불까지 하락을 하게 되고, 여기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 지지선 가격이 뚫리게 되면은 그 다음 지지선 가격인 바로 190불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투자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이 회사는 음악 스트리밍을 제공을 하는 서비스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얻게 되는 수익은 바로 광고, 그리고 프리미엄 또는 패밀리 프리미엄을 통해서 구독자들로부터 이윤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얻게 되는 수익 중에 전체 중에 70%를 음악을 가지고 있는 판권사 그리고 아티스트들에게 제공을 하게 되고, 30%만 이 스포티파이가 이윤을 창출하게 된다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그 다음으로 수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총 매출이 전년도 대비 17%가량 상승을 했지만, 매출의 상승한 것에 비해서 비용이 더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213%가량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총 자산이 조금 상승을 했지만 부채라든지 그리고 또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크게 상승을 했고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성장성이었는데요. 성장성만 보았을 때는 음악 스트리밍 회사의 경우에는 연간 상승 가능성이 9.7% 된다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스포티파이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가입자가 27%가량 상승을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프리미엄 가입자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음악 구독자 점유율이 스포티파이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4%로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말은 즉 전반적으로 음악 스트리밍 산업이 상승을 하고 가입자 수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스포티파이를 제외를 한 그 외에 다른 스트리밍 뮤직 산업의 점유율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 스포티파이가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잃어버리고 있다는 게 성장성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었는데요. 현재 가격은 284불이라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동 비율의 경우에는 0.82, PS 레이쇼의 경우에는 6.79, 뎁 투 에퀴티 레이쇼의 경우는 21.67이라는 걸 확인을 했었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은 이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래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22세계적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